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지방 소멸 시대에 지역대학이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대학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해결책을 들고 취임한 대학 총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김강주 국립군산대 총장인데요. 김강주 총장으로부터 대학의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총장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2주 이렇게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취임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사실은 국립군산대라는 아주 지역의 핵심적인 교육기관의 장을 맡게 된 부분이 한편으로는 기쁠 수도 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기쁨보다는 이 막중한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국립군산대에 1998년부터 지금까지 28년 이상을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청춘과 삶을 바친 그러한 장소인데, 이 장소를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하루하루 제가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날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국립군산대가 지역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이 온통 다 위기입니다.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방 안에 있는 지역 대학의 위기도 거기서 바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산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과정인데요. 오늘날의 그 대학의 위기, 어떤 점이 가장 큰 위기라고 보십니까, 총장님께서는? 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급격한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4, 5년 이내에 네.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약 25% 이상 감소할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변화이거든요. 우리 대학이 본질적으로 젊은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배출해야 하는데 교육시킬 자원 자체가 줄어드는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지금보다 학령 인구가 조금 작았던 3, 4년 전에 우리 학교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경험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인구 절벽이 저한테는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것이 대학에서도 참 큰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이제 군산대 총장 선거에서 총장님께서 이제 내걸으신 캐치프레이즈가 더 늦기 전에 다시 시작,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늦었기는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태도나 자세랄까요? 그 방법이, 솔루션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좀 총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다시 시작이라는 얘기는 그동안 저희 대학이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시인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쉽지 않았던 네. 터널을 지나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더 늦기 전에 지금 출발해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더 늦기 전에 다시 시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학령 감소이고 학령 인구 감소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 정책, 고등교육 정책 변화, 네. 또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정책은 우리와 같은 국가 중심 대학에 대해서는 큰 시련이고 제대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는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느끼지 않았던 위기, 보지 않았던 위기를 대응하는 방식은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네. 답이 없다고 보고 새롭게 가야 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립군산대학교는 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질 개선도 필요하고 어떤 네. 구조 개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연구와 교육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우리 절박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립군산대가 지역에서 진짜 지역에서 소중한 대학이구나라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국가 중심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미래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질 개선이나 아니면 구조 개편을 통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다행스럽게 우리 국립군산대학교에 계신 많은 구성원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을 저와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변화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충만해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노력하면 그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가 과거와는 다른 위기이기 때문에 처방도 달라요. 과거와 다른 그런 처방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혁신의 어떤 그 방향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총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재명 정부의 이제 그 대학 정책이 이제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이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1대학, 1국립대학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총장님께서는 지난 선거 때 전북대와의 통합 이걸 내걸었습니다. 결국은 전북대와 통합을 해서 1도 1대학에 이제 편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상황에서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통합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모든 문제는 학령 인구 감소, 급격한 감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년 전에 큰 시련을 겪었고 네.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비단 군산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보다는 좀 더 나은 여건인 전북대도 조금 있으면 아마 그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서 강력한 시련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리고 항구적으로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통합을 주장하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이제 통합론이 이번에 뭐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 예. 몇 년 전에도 나왔고 수차례 이 통합론이 나왔다가 결국 진전을 보지 못하고 중도에 무산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총장님께서 구상하시는 통합 방안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거에도 통합 얘기가 한번 시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죠.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서로에 대해서 진실성을 믿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너무 조급하게 많은 부분을 타결하려고 했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합은 먼저 한 울타리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점진적으로 합쳐지는 그러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부분은 먼저 이루고 그 다음부터 학과나 전공의 유사학과나 유사 전공의 통합은 천천히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통합의 모델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통합으로 인해서 동공화되는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캠퍼스별 특성화는 반드시 지키면서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 그러니까 군산의 강점인 해양이나 공단, 네. 이러한 부분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 그리고 전주는 전통문화, 사회, 이러한 부분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 이러한 이 원칙만 잘 지켜질 수 있다면 우리가 전북대와 군산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한 울타리 속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통합의 열쇠는 각 그 지역의 예. 특성화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북돋아줄 수 있느냐. 네. 뭐 여기에 열쇠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총장님 구상대로 나가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지역대학이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대학이 이제 학문의 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학문의 어떤 고유성 예. 그리고 독립성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그게 아카데미의 어떤 본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현대에 올수록 갈수록 지역과의 어떤 연관성을 좀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대학이 어떤 미래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군산대는 아까도 이제 특성화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 지역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과의 관계는 역할은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처럼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화되고 있고 지역의 동공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자체의 혁신을 이끌기라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일단 고급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역 대학에서는 박사급 고급 인력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지역에서는 대학에 있는 고급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의 산업과 정치, 경제,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대학과 지역이 협업해서 상생을 모색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우리 집행부,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의 표어를 지역과 함께 다시라는 표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지역의 혁신을 이끄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역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지역 산업에 필요해서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고급 인력들, 인재들을 양성해냄으로써 이 지역의 동공화를 막고 이 지역 발전을 같이 도모하는 지역과 상생하는 그러한 대학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군산대가 지금 그 군산의 어떤 그 해양과 그리고 산업 이런 부분에서는 이 군산이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그 발전된 데고 또 집단화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산대가 이런 군산 지역의 어떤 특성화를 위해서 산업이랄지 뭐 특히 최근 들어서는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기회로 지금 보고 있는데 군산대에서는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올해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뚫듯이 기뻤습니다. 마치 하느님이 제가 취임하는 것에 맞춰서 큰 선물을 보내준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선물이 저희 눈앞에 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우리 군산대와 지역 발전에 사용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사실은 이 현대차의 대형 투자가 우리 국립군산대의 발전과 지역 발전에 진짜 진정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의 구성원 가운데 가장 많고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학생들이지 네,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요즘 같이 이 총장께서 걱정하시는 그 인구 감소 시대에 학생이 있어야 대학의 그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총장께서는 이제 지난 선거 때도 학생들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대학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학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거라고 보겠습니다. 총장께서는 대학의 그 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그 자존감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이 대학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느낌을 주게 대학이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 대학을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우려면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이 대학에서 제대로 배워서 사회에 진출해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존심이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육의 중요성이죠. 우리 대학에서 가르치고 대학에서 배웠던 것이 사회에 나갔더니 진짜 쓸모 있더라. 아니면은 우리가 대학에서 가르친 게 단순히 이렇게 지식에 대한 주입이 아니라 체험형 주입을 통해서 진짜 사회에 나갔을 때 곧바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다른 대학의 졸업생보다 더 경쟁력을 갖춘 능력을 갖췄다. 이러한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재임 기간에 사실은 교육과 학생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찾고 교육의 혁신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좋은 교육 방법의 개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학생을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돈이 없더라도 우리 국립군산대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지금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연간 그 정도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1인당 교육비는 한 2,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호남권에서는 그 최상위권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려면 많은 정부 국책 사업을 수주해 와서 학생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머물고 쉬고 다시 오고 싶은 그러한 캠퍼스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고 자기 역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 군산대를 졸업함에 따라서 아주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부모님 같은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좀 공간의 어떤 쾌적함, 또 편안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그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캠퍼스를 벗어나야 편안하고 즐길 수 있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캠퍼스 안에 있는 게 즐겁고, 편안하다, 안락하다. 아마 이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학생들의 소망일 텐데, 이것을 학교 밖이 아니라 캠퍼스 안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이 생활을, 어떤 그 공간을, 동선을
캠퍼스 안으로 이제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만든다는 건데요. 네. 그 방향은 어떻게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학생들에게 학내나 이런 곳에 많은 그 휴식 공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를 공원처럼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러한 캠퍼스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락하게 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숙사를 확충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으면 쉴 수 있는 공간, 어디든지 쉽게 찾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스터디 카페형 공간, 이러한 것들을 많이 확충하고 또 학생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 많은 체육시설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캠퍼스 환경들이 청춘의 거리처럼 네. 만들어진다고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역 정치인들이나 지역 지자체와 주변 군산대학교 주변 캠퍼스 환경들을 좀 개선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우리 총장님의 구상대로 든다고 한다면 네. 구태여 그 캠퍼스를 멀리하고 저기 도심으로 뭐 네. 이런 곳으로 이제 갈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학의 이제 구체적인 경쟁력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연구를 얼마나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총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뭐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야말로 연구를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이제 재원도 만들고 또 연구 성과도 가져오고 지역 발전도 가져오고, 그 총체적인 어떤 그 핵심은 바로 연구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 환경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 그리고 연구비, 합리적인 연구 지원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뭐 연구 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교수님, 총장님께서는 뭐 세계 대학의 그 2% 상위 연구자로 이제 선정이 될 만큼 연구에 남다른 어떤 그 성과를 내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 군산대의 앞으로 그 연구 환경 조성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거진 30년 가까이 국립군산대에 몸담으면서 저는 사실 연구하는 일에만 매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연구 관리를 하고 연구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던 부분을 개선을 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지금 현재 계시는 젊으신 교수님들의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제 핵심 모토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사실 대학에서 연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의 교시가 진리 탐구, 문화 창조, 사회 봉사입니다. 진리를 탐구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대학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를 하려면 연구 인력이 필요하고요. 네. 교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수한 대학원생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비도 많이 수주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연구 실적도 배출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마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메비우스의 띠인 것처럼 논문을 많이 써야 연구비를 수주하고 연구비가 있어야 학생들이 모이고 네. 그래야 또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영어에서 publish or perish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쪽에서 보면은 논문을 쓰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논문을 써야 연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총장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대학의 연구력이 많이 최근에 좋지는 않지만 연구 능력이 있으신 교수님들은 많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주해 가지고 가져오는 연구 과제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네. 제가 젊었을 때 보면은 이 연구를 하는 것인지 연구비 쓰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 연구비 지출에 대한 행정 체계가 매우 복잡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주 쉽게 연구비는 적재적소에 연구 진행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힘들지 않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비 집행 시스템이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젊은 교수님들이 학교에 와서 바로 정착해서 중견 연구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력이 우수한 학생들과 그 다음에 연구력이 우수하신 교수님들에게 대해서는 그만한 예우와 그 다음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메비우스 고리처럼 선순환 구조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대형 사업단을 많이 유치해 와서 우리 국립군산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비 걱정보다는 진짜 연구 자체에 매진을 해서 그 결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총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실제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은 뭐 재원 만드는 것도 아까 연구의 어떤 질과 그 능력 뭐 이런 것과 뭐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지만 여하튼 재원이 확보가 돼야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사업 그리고 연구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연구비 확보가 총장님으로서는 대단히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특히 국비 확보 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총장님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제가 발로 뛰고 돌아다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조만간 우리가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 평가가 지나면 곧바로 제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대형 국책사업 기획단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공모되는 사업만 우리가 응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정부와 같이 협조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수주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을 유치하게 되고 장기적인 사업을 유치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공약으로 재임 기간 중에 1,000억의 정부 사업을 유치해 오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에게.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로 뛰고 산업체도 따라 쫓아다니고 국회, 정부, 지자체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발굴해서 찾아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것에만 의존해서 우리 대학을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입원의 다양화도 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훌륭한 연구 결과를 도출을 했고 그 연구 결과를 사업화시키면 큰 수익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술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의 어떤 기술을 사업화시킴으로써 그 어떤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교내에 있는 수입 대체 경비 징수기관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해서 작게나마 우리 재원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는 발전기금 모금에 제가 좀 더 발벗고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미래에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시드머니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총장
취임하셔서 앞으로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군산대 구성원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군산대 발전을 위한 다짐과 각오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산 시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우리 국립군산대학교는 지역과 분리된 별개의 기관이 아닙니다. 지역과 같이 살아가야 할 기관입니다. 우리 국립군산대학교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 지방을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국립군산대학교가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총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국립군산대학교 구성원들은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 어느 구성원도 이 상태에서 변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한 에너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립군산대가 지역에서 진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군산대학교가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아마 조금 기다리다 보면 우리 국립군산대가 이 지역에서 자랑이 될 수 있고 자존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국립군산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혼신의 힘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산대의 다양한 위기 탈출 해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대와의 통합 추진, 지역사회의 혁신 주도,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학 되기 여러 가지 이 시책들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군산대호의 키를 잡은 김강주 총장의 리더십이 이런 점에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강주 국립군산대 총장이었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